이 부분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의대 정원 늘어나는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보느냐? 네. 옛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전교 1, 2등 정도만 의대를 갔다 그러면 지금은 3, 4등, 5, 6등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네.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 가져가는 그런 그 경쟁의 카테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거니까. 심정섭 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정섭입니다. 네, 소장님 요즘에 그 뭐 교육으로 사실 되게 사회가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네네네. 특히 이제 뭐 의대 정원이 뭐 또 증원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 의대가 뭐 가장 최상단에 있는 또 그런 곳이기도 해서 부모님들도 되게 걱정도 많고 뭐 좀 기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하신 심경일 것 같은데 우선은 올해 의대 증원에 대해서 뭐 발표가 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럼 이게 입시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거의 폭풍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입시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의대와 서울대를 정점으로 하는 등수 경쟁이거든요. 네. 지난번에 제가 사교육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기를 그냥 우리 아이가 국영수를 한 뭐 6, 70점 맞는데 열심히 해서 7, 80점 맞으면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학교 생활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착각을 하시는데 7, 80점을 맞아도 그 의대가 거의 지금 3,000명 정원을 했을 때 1등부터 3,000등 그다음에 서울대 뭐까지 하면은 뭐 6,000등 그다음에 탑3 뭐 대학 가면 10,000등 가운데 그 등수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해지냐 이게 지금 관건이거든요. 제 주변의 지인들 보면은 우리 딸이나 아들이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공부를 많이 하는데 왜 대학을 이렇게 못 가지? 이런 그 피드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는 입시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이죠. 애가 그냥 열심히 해서 절대적으로 10점을 더 올리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아니라 등수 경쟁인 거예요. 근데 그 등수 경쟁이 상위권에서는 더 치열해지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결국은 최상위권이 재수삼수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현역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비중이 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당장에 제일 윗단에 있는 지금도 거의 뭐 옛날 같은 경우는 공대라든지 뭐 이런데 물리학과라든지 이런 첨단학과들에 많이 가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그 전국에서 1등에서 3,000등 거의 다 의대 가는 지금 이런 이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의대 블랙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윗단을 흔들어 버리니까 줄줄이 영향이 지금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하나하나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그런 주제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이제 뭐 3,000명이 이제 가장 최상단에 있는 게 늘어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의대로 좀 상단에 있는 아이들이 좀 가면 뭐 상대적으로 밑에 아이들은 더 좋은 학교로 가는 거 아니냐 따라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우선 그게 이제 하나 좋다라기보다는 좀 입시에서 이제 하나의 또 가능성이 열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의대가 3,000에서 지금 뭐 이게 말 그대로 될지는 좀 불확실하지만 5,000명까지 는다. 그러면은 지금 뭐 옛날 같은 경우는 의대를 가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사실은 의대를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혜택을 많은 분들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도 그러면 다시 한번 이번이 기회 아닌가? 라고 해가지고 도전을 해보려고 이제 그러신다는 경우도 많고 재수가 많이 늘고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의대를 하려고 그러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우선 여기서 하나 조금 중요한 포인트가 의대가 지금은 이제 정시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그 수능만 가지고 하는 정시로 해서는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있는 의대를 정시로 가려면 거의 틀린 문제 개수가 전체에서 한 3, 4개 이상을 넘으면은 쉽지 않은 전체가 다 1등급이어야 되고 거의 틀린 개수가 3, 4개 정도 선이라고 그러면 지금 이게 5,000명 정도 되면 정시 기준으로 해서는 한 5, 6개 틀리는 아이들까지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1년 공부한다고 수능을 5, 6개 틀리는 거나 4, 5개 틀리는 거나 어려운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 가장 수혜를 보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차상위권에 있었던 이제 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수의대라든지 한의대에 있었던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두 문제 더 틀려가지고 내가 좀 의대를 정시로 못 갔던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기회가 1차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그런 뭐 아무나 그냥 공부한다고 이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재수나 이런 걸 염려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하나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를 흔들어 버리니까 이제 하나하나 위가 이제 2,000명 네.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약대나 수의대 가던 친구들이 의대를 가겠죠. 그럼 그 이전에 약대나 수의대가 안 돼서 그냥 공대나 자연대를 갔던 친구들이 하나씩 더 올라갈 수 있겠죠. 또 하나는 지금 그 AI라든지 아니면 로봇이라든지 첨단학과 정원을 늘려야 되는데 네. 대학에서 마음대로 정원을 늘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부에서 한 방법이 정원 외로 한 2,000명 정도를 늘려줬습니다. 첨단학과 그런 데를 네. 늘려주고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자유전공 같은 거를 하게 해가지고 그냥 과를 정하지 않고 대학 가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네. 그 경쟁력이 없는 학과들은 자연스럽게 도태가 되겠죠. 아이들이 뭐 학부를 선택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도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수요가 있는 학과들을 몰아주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로 해서 최상위권 학생들이 그렇게 빠지면 그 이전에는 자연대 정도 가고 좀 취업이 잘 되고 아니면 이렇게 유망한 공대에는 가기 힘들었던 친구들이 한 단계씩 상승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그런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아이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지 않고 미적분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면 그 이전에 비해서 선배 세대나 아니면 부모님 세대들에 비해서 아니면 의대나 아니면 첨단 공대를 갈 가능성이 훨씬 더 넓어졌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이제 제 아이들 또 이제 수학 학원 보내고 선행시키고 네. 막 이렇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기 때문에 아이가 수포자가 안 되고 수학을 좀 꾸준히 오래 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양적 선행으로 이렇게 너무 밀어붙이기보다는 아이의 역량에 맞는 그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을 계속 좀 유지하면서 수학을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사실 이제 이끌어줘야 되는데 네. 지금 현실적으로는 하여간 이과로 또 수학을 계속 잘한다 그러면 대학을 본인이 원하는 그런 과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전공을 할 가능성은 훨씬 더 앞으로 좀 넓어질 수 있다. 그게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뭐 의대 가는 아이들이 뭐 소수고 사실 나머지가 다 대다수인데 네.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상향되긴 하는 건가요? 약간의 그 조금 어떤 상향이 결과가? 되는 거죠. 약간. 그게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좀 냉정하게 수능 등급으로 얘기하면 1, 2등급에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상위권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도 상중하라 그러면 상위권에 있는 15에서 20% 학생들한테 기회가 넓어지는 거지 중하위권 학생들은 별로 의미가 없죠. 왜 그러냐면 결국 중하위권 학생들도 만약에 그 혜택이 온다 그러면 균일하게 그냥 이렇게 한 단계씩 계속 상승을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렇게 좀 냉정한 얘기지만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탑 50위권에서 30위권이나 10위권에 올라가면 의미가 있죠. 근데 내가 탑 100위권에서 70위권을 올라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취업 안 되고 자기 전공 살리거나 아니면은 나와서 정규직으로 이렇게 가기는 쉽지 않은 좀 상황이니까 네. 우리나라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그래서 자꾸 이제 인서울 탑 30위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상단에서는 약간의 숨통이 좀 트이는 건 있다. 그 정도로만 생각해야지 뭐 전체적인 영향까지는 좀 미미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지금 실제로 예전에 이제 공부 좀 잘했던 분들 뭐 그리고 뭐 이제 교대 뭐 이런데 앞으로 좀 약간 전망이 좀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지금이라도 좀 재수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좀 이거는 좀 추천하고 싶은 방향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한번 도전을 하나 길이 열렸으니까 이제 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쓴 책 중에 공부머리의 발견이라고 네.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공부머리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한번 의대에 도전해보겠다, 아니면 교대에 도전해보겠다, 약대에 도전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드신다고 그러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작년도 수능 문제를 한번 구해가지고 똑같은 세트를 2개를 복사해가지고요. 내가 1년 동안 맘 잡고 공부했을 때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타당성 조사를 해보고 한번 해야 되는 거죠. 본인의 직장이나 커리어를 다 그만두고 완전히 방향을 이렇게 튼다는 거는 쉽지 않잖아요. 또 의대 같은 경우는 학부를 다시 다녀야 됩니다. 그렇죠? 네. 6년 뭐 앞으로 10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본인의 진로 적성뿐만 아니라 과연 도전을 했을 때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니까 그 이제 제가 공부머리 테스트라고 그러거든요. 똑같은 시험지를 하나는 시험 환경에서 풀어보고 하나는 좀 충분히 쉬었다가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한번 풀어보는 거죠. 수학이나 뭐 영어 같은 경우는 많이 까먹을 수 있잖아요. 사탐이나. 근데 뭐 국어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쉽게 해볼 수 있잖아요. 네. 본인이 의지만 있다고 그러면. 근데 지금 시험 환경에서 풀어봤더니 국어가 지금 감이 떨어져서 한 70점이에요. 근데 오픈북으로 시간 제한 없이 풀었더니 95점이 나와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수능 국어 영역에서 95점 이상 맞기 거의 그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져도 어렵다. 쉽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아무리 다시 공부를 하신다고 그래도. 근데 의대를 가려면 거의 그 정도 수준 해야 됩니다.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전체 수능으로 지금 다시 하셔야 되잖아요. 그 수시로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잖아요. 내신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정시로 수능으로 해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역이나 재수 삼수한 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전체 틀린 개수가 합쳐서 한 5-6개를 넘으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본인의 타당성 조사를 분명히 해보시고 한번 도전을 해보시는 게 좋고 그냥 감으로 그냥 내 기분 안 좋으니까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셔서는 안 되는 거죠. 뭔가 그 회사에서 퇴근하고 잠깐 짬짬해야지 뭐 이런 정도로는 절대 안 된다. 그거 택도 없는 얘기죠. 지금 뭐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그냥 뭐 다른 자격증 시험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그 우리 중고등 6년을 모든 아이들 상위권 아이들 그 공부 잘하고 제일 똑똑한 애들이 6년을 뼈를 갈아가지고 지금 한 그 경쟁판에 지금 쓰는 건데 올림픽 게임 나간다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냥 동네 조기축구 나가는 개념이 아닌 거죠 지금. 네,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또 약간 경종의 말씀 한번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러면 이제 그 또 하나 발표된 게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의대 증원을 하는데 이제 그 서울은 이제 빠지고 이제 뭐 경기권 그다음에 이제 뭐 지방에 많이 이제 인원을 좀 배정한다 이렇게 정부가 발표를 해가지고 또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거 뭐야 하면서 좀 약간 당황하셨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경기도나 지방에 증원하는 게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우리 교육부에서 한번 발표한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원 결과를 학교에서 수렴을 해서 그 교육부에서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했더니 우선 서울은 거의 이제 배정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한 거죠. 그러면 경기도권에서 조금 이제 작은 학교들 사실 이제 성균관대 의대가 삼성병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원이 4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지금 정원이었는데 성균관대 수원에 있으니까 이제 경기도권으로 이제 분리가 된 건데요. 병원은 사실 이제 서울에 있고 빅5 의대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보통. 근데 이걸 이제 80명 정도까지 늘려주겠다. 그다음에 서울 수도권에서도 좀 작은 인원을 늘려줘서 지금 현재는 209명인데 그거를 361명 늘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요거는 뭐 사실 약간 조금 는 거 2배 정도 이제 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요 숫자인 거죠 지금. 지방 같은 경우는 2,000명을 늘려준다고 그랬는데 비수도권에서 늘려주는 인원이 1,639명. 거의 대부분 지방을 다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도 지금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지방에 있는 의대를 가서 보통 의사 면허를 딴 다음에 그 지방에 있는 에서 병원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대학병원에 근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고 다 서울 수도권으로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은 또 의료 공백이 생기고 또 이제 필수 의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안 하시려고 그러고 좀 성형이라든지 아니면 피부라든지 이렇게 조금 수익이 되는 이런 과로 몰리게 되는 뭐 이런 현상들이 생겨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게 인원이 2,000명이 그대로 될지는 사실 모르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한 뭐 400-500명 선에서 는다고 그래도 그 느는 인원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그 지방에서 있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그 전에 이제 고등학교만 다녔었는데 지금 이제 제도가 바뀌어서 중학교도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방에서 거주하면 되는 거거든요. 서울 수도권만 아니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을 뭐 지역을 바꿔도 돼요. 부산에 있다가 뭐 광주로 오고 뭐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지방에서 중학교를 다녀야 돼요. 지금은.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까지 거기서 다녔다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의대에서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아주는데 그 대학교 같은 경우는 60%를 그렇게 뽑아주기도 하거든요. 전국적으로 한 40%를 뽑아주고 나머지 60%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전교 1, 2등의 아이들을 좀 뽑아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 의대 정원 늘어나는 가장 큰 혜택을 누가 보느냐? 옛날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그 고등학교에 전교 1, 2등 정도만 의대를 갔다 그러면 지금은 3, 4등, 5, 6등도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죠. 인원이 확 늘어나게 되니까.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못 가져가는 그런 그 경쟁의 캐터고리가 다른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주 절대적인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 지방에 있는 학생들한테 큰 혜택이 되는 거니까 이런 측면에서 또 우리 교육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 내 집 마련이라든지 아니면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권해드렸던 게 그럼 서울 수도권에 애매하게 좀 있는 것보다 과감하게 좀 초등학교 고학년 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은가.
네. 특히 이제 의대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공부도 아이가 잘해야 되지만 그런 그 당시 경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서만 의대를 가려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시 전체 수능 문제에서 거의 지금은 한 3-4개 앞으로 뭐 좀 늘어난다고 그래도 한 5-6개 정도 안에 틀려야 되는 이 최상위권 싸움이에요. 근데 어떤 학생은 정말 성실하고 의대가 적성에도 맞아요. 얘는 진짜 의대를 가는 게 좋은데 그 한두 문제를 더 못 맞춰가지고 못 가는 애들 있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는 컨디션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렇기도 하고 근데 그게 재수 삼수를 해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네. 많습니다. 그게 본인의 한계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뭐 국어에서 특히 이제 의대 가는 학생들은 수학을 이제 잘하는데 언어적인 게 좀 약할 수 있잖아요. 찐 이과 스타일이어가지고 네. 만약에 뭐 영어가 조금 뭐 빵꾸가 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현상들이 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방에 만약에 내려왔다라고 하면 훨씬 더 기회가 넓어지는 거죠. 많은 분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격을 갖추고 열심히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많이 조언을 드렸던 게 지금 경기 남부권에 수원이나 동탄 정도에 계시는데 아이가 상위권이고 의대를 가고 싶다 그러면 수도권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의대를 가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쉽지가 경쟁이 너무 세고 서울이나 뭐 여기 2천만 이상의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경쟁이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면 아버님의 그 출퇴근이 가능한 권이라고 그러면 천안 정도로 내려와도 괜찮지 않을까. 그럼 아버님이 충분히 동탄이나 수원 정도라 그러면 출퇴근도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한번 학교를 다녀보는 거죠. 그리고 천안에도 그 충청권에서 제일 좋은 학군이 불당학군이라고 있잖아요. 네. 나름대로 뭐 초중 학원과는 어느 정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거기서 학교를 보내고 그리고 고등학교도 충청권에 몇 가지 그 약간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충남 삼성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삼성이 만든 자사고가 있거든요. 지역 자사고 그런 것도 있고 천안북일고라는 자사고도 있고 그런데 이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충청도에서 중학교 나온 학생들만 충청 지역 인재 전형으로 따로 뽑아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공주 한일고라든지 공주 사대부고라든지 자사고는 아닌데 일반고 학비로 자사고급 입시 결과를 내는 굉장히 훌륭한 학교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학교도 역시 충청 인재 전형으로 따로 띄워놔요. 근데 그 대전 학생도 못 들어와요. 대전 세종은 못 들어오고 충남권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지역이 천안이거든요. 그다음 과학고등학교를 가더라도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과학고등학교 가기는 굉장히 치열하고 힘들거든요. 네. 근데 충남과고나 충북과고 이런데 또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아이가 이제 뭐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교대를 생각하면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거 현실적으로 너무 유초등 저학년이고 맞벌이 가정이고 네. 그다음에 경기 남부권에 어떤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질문 이제 많이 미디어에서 나오고 이렇게 지역 인재 전형 의대 지역 인재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고 지방으로 내려가시는 분 많지 않냐고 그런 기사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대표님은 가능할까요? 근데 이게 또 현실적으로 주말 부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서울에 살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근데 이제 애가 과연 그 정말 하루 종일 막 이렇게 공부하는 걸 시달리는 게 약간이라도 좀 줄어들 수 있다면은 뭐 몇 년 정도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성적으로는 너무 가능성이 있는 스토리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서울 수도권에서 사는 거주 비용을 반 정도로 줄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러면 본인의 여유 자금도 훨씬 생기니까 그걸 갖고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 다른 주식이나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재테크적인 측면에서도 가능성이 있고 사실 유초등 저학년 때가 그나마 사교육비 들어간다고 그래도 조금 중고등에 비해서 덜 들어가는 상황이고 되게 웬만한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내려와서 또 아이가 시골 생활도 좀 적응하는지 뭐 완전 시골도 아니거든요. 그 대부분 내려가면 웬만큼 다 아파트 단지가 있고 그런 지역이니까 그게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 막상 그걸 현실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이게 실천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여기 있는 인프라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근데 아이가 조금 고학년이고 그러면 친구들 뭐 그런 그렇죠. 것도 갑자기 바꾸는 게 쉽지 않다. 또 아빠도 근데 사실은 아까 경기 남부권 같은 경우는 아빠가 그런 주말 부부를 하지 않아도 되죠. 그렇죠. 그냥 뭐 출퇴근을 하시고 1시간 정도로만 출퇴근하시고 뭐 그래도 반도체 되는. 회사 같은데 다니는 분들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경기 남부권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제가 블로그에 이런 이제 발표들이 막 나오고 막 그러면서 이런 거에 그 관심 있으실 분들 해가지고 한번 줌 강의를 한번 열어봤었어요. 네. 근데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같이 한번 스터디를 한번 해보자고 그랬더니 한 20분 정도가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범위를 좁혀가지고 현실적으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게 경기 남부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이 해서 지방의 유명한 지역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갈 수 있는 방법을 해보겠다고 강의를 한번 열었는데 지원자가 0명이더라고요. 그 제가 그래서 이게 현실이구나. 막상 네. 알지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도 사실 제 블로그도 지금 블로그가 한 4만 분 정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도 최소한 10분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고 한번 도전해 볼까? 가능하지 않을까? 말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알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 또 거기다가 이제 간다고 해도 어쨌든 전교권이어야 되니까 애가 공부를 그렇죠. 잘한다는 우선 기본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범위가 점점 좁혀지는 거죠. 우리가 네. 우선 공부를 잘해야 가는 게 의미가 있고 그렇지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도전하시는 분들 누구냐고 봤더니 한번 지방 발령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한번 지방에서 이제 공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직이라든지 아니면 판검사 님들도 보통 지방 그렇죠. 발령을 한번 하잖아요. 네. 했는데 이제 여기 다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서울 수도권으로 가야지 생각하셨던 분들이 눌러 앉는 거죠. 여기 애가 공부도 잘하고 그러면 기회도 훨씬 많은데 네. 여기서 여러 가지 지역인재라든지 농어촌이나 이런 거 활용해 보자 이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지방에 좀 연고가 있으신. 원래 본인이 이제 어렸을 때 거기 살았다가 네. 서울 수도권에 오셨던 그런 분들을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는데 계속 서울 수도권에만 계셨던 분들은 거의 이게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데도 그거를 활용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소장님의 의견은 요거는 되게 엄청난 기회다. 그러니까 네. 되게 좋은 거기 때문에 한번 되게 전향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 어떤 노력 대비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의대나 서울대나 그런 최상위권에서는 이게 노력만 갖고는 이게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리고 최상위권단의 경쟁이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는 한 문제만 실수를 해도 이게 본인이 원하는 그런 진로를 갖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더더욱이 자격을 갖추라고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의대를 가려면은 내신이 전 과목이 거의 112를 거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1.0에 가까운 내신을 받아야 되고 수능 기준으로 해서 전 과목의 1등급에 아까 전체 틀린 개수도 몇 개 이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의대 지역인재 전형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은 내신은 이제 거의 1등급을 이제 받아야 되지만 수능에서 한 과목이 한 2등급 정도로 떨어져도 의대를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실은 활용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러면 결국에 이 모든 것의 전제는 이 의대를 가는 것이 다른 것 대비 유의미하게 좋다. 그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일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부모님들이 이렇게 의대를 선호하는 이 현상이 이렇게 되게 강력해진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이제 경제가 위축되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공대를 가서 대기업의 연구직이 되셨는데 경기가 안 좋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졌어요. 2차 전지 사업이 갑자기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되고 자동차 사업이 안 좋아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리 본인이 그렇죠. 연구원이고 그래도 이게 구조조정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저희가 있어서 그런 안정성이 떨어지고 네. 뭔가 우리나라의 그 발전 가능성들이 조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안함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의대는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또 돈을 버는 경우가 있었나 이런 거 많이 알려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비급여라든지 네.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렇게 생기면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이전에 비해서 의사 선생님들 수입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또 사회적으로는 지위가 우리나라 약간 학벌 사회기도 그런데 나는 대기업의 연구원이에요. 똑같이 수능 점수는 비슷했어요. 네. 근데 10년 뒤에 의사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면 아빠가 의사야 남편이 의사 했을 때 그 사회적인 어떤 그 그렇죠. 지위 이것도 무시 못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다음에 직업 안전성하고 또 전문직 본인이 나 진짜 안 하겠다 의사 면허 반납하겠다 하기 전까지는 계속 사실은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나중에 수술이나 그런 게 안 되고 그래도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렇게 노동 강도가 세지 않은 데에서 본인의 그런 커리어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그 의대 쏠림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 지금 의대 증원이 이제 이렇게 계획대로 된다고 치면 그리고 네. 앞으로 이제 꾸준히 그걸 반영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의사 수가 늘어나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의대의 메리트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너무 이렇게 증원에 너무 꽂혀가지고 여기로 갔다가 나중에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런 증원이 있더라도 의대를 좀 목표로 하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뭐 계속 2,000명씩 늘어가지고 몇만 명씩 늘으면 레드오션이 또 되고 그 안에서 경쟁이 뭐 치열해지고 그런다고 그래도요. 의사 선생님 말고도 의대에서는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전문의라고 좀 많이 알려지게 됐잖아요. 레지던트까지 해서 전문의까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6년만 졸업하면은 제너럴 프랙티셔너로 그런 그 개원도 할 수 있고 뭐 의료 관련된 사업도 할 수 있고요. 의학 전문 기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전문직이기 때문에 평생 그 라이센스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의 폭이 굉장히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10년 공부가 이제 힘드니까 그런 거죠. 사실 아무나 이제 못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좀 늘어나더라도 뭐 저는 완전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제 엄청난 레드오션이고 이제 급여도 엄청나게 줄어들 거라고는 사실 생각하지 않거든요. 비근한 예로 우리 로스쿨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스쿨 정원이 한 2,000명 옛날에 사법고시 한 1,000명대에서 2,000명까지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로스쿨 경쟁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로스쿨 그 변호사 자격증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엄청나게 떨어져요. 지금도 사실은 이제 옛날 같지 않죠. 변호사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나타나는 방향이 뭡니까? 각각의 전문 분야를 이제 저기 하죠. 부동산, 뭐 세금, 아니면은 뭐 이혼, 뭐 이런 해서 본인의 전문적인 어떤 영역들을 구축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다고 해도 문과 최상위권이 로스쿨을 포기하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아요, 사실은. 저는 이런 현상들이 이쪽 의대 쪽에서도 조금 생기려고 생각하거든요. 나름대로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자격증 평생을 가져갈 수 있는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전문직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변호사나 의사라는 게 뭐 사법고시 합격하고 뭐 변호사만 되면 이제 완전히 출세길과 돈 버는 길이 이렇게 벌렸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고급 자격증 중에 하나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걸 더 붙이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의대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런 10년 공부했던 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본인의 진로 적성을 맞춰서 할 수 있는 길들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의사 넘치면은 수출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제적으로 전 세계로 가가지고 그게 또 앞으로 인공지능해서 뭐 언어 같은 문제가 별로 저희가 안 된다 그러면 본인이 수술 잘하시고 뭐 어떤 치료 잘하고 이런 것들이 전문적인 게 쌓이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나가셔서 또 활동하실 수 있는 길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뭐 능력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 이제 아무나 못하는 게 되는 거지 하면은 이제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좀 괜찮기는 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건 그런 거죠. 이게 모든 이공계 그런 이과 쪽 인재들이 이쪽에 쏠리니까 이제 우리나라 R&D라든지 과학기술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재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산업화를 이뤄서 선진국에 올라간 게 결국은 우리 서울대나 카이스트 같은 전문적인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쪽에 가서 그런 공부들을 해주고 연구 성과를 내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거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1등부터 3천등이 다 의사를 해버리면 이게 이제 가장 사실은 염려가 되는 거죠. 의대 블랙홀 현상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이제 증언이 되더라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렇지만 지금보다 조금은 완화된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당분간 이게 사실은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런 이공계 전문 인력들이 의사 선생님 수준의 급여와 사회적 대우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은 그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AI 그런 전문가적인 분들이 지금 인력이 굉장히 적은데 우리나라에서 AI 뭐 관련된 그런 연구원이라든지 이렇게 뭐 스타트업 한다고 그러면 본인이 연봉이 한 1억 정도면 미국으로 가면 거의 뭐 3, 4억 이상에다가 아이들 교육 문제 다 해결되고 뭐 이런 상황이면 인재 유출이 계속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도 뭐 이게 첨단 산업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지금 급여가 거의 한 3, 4 의사 선생님 정도 급여가 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도 우리 아버님 박사님이 아버님 연구원이야 이번에 뭐 새로 시작한 뭐 스타트업 우리 뭐 그 사장님이야 뭐 이런 게 전반적으로 그 사회적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와 진짜 과학자 진짜 중요하지 우리를 다 먹여 살리시는 분이야. 의사 선생님은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과학자는 수천 명을 먹여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마인드로 사회가 또 전환이 되고 박수를 쳐주고 그런 분 그다음에 과학기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연구 토대도 마련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은 바꿀 수도 있죠. 사회적인 대타협이 좀 들었을 필요하죠. 때 좀 확 와닿진 않네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연구원이셔? 대단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어색하다는 것 자체가 벌써 좀 약간 그게 지금 현실이죠. 그게 현실인 근데 거죠. 이대로 가면 진짜 우리나라 더 암울해지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지금 상대적으로 뭐 약대나 수의대, 뭐 치대, 한의학과 이런 데들도 이제 전문 자격증이라고 맞습니다. 봐야 되잖아요. 여기 쪽이 오히려 좀 상대적인 그 혜택을 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윗단에서의 이제 한 극지 네.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이제 본인이 약대, 수의대, 의대, 뭐 한의대를 가지고 가고 싶었는데 두세 문제 정도 더 많이 틀려서 내가 그냥 자연대를 가거나 뭐 이랬던 친구들한테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 맨 윗단에 의대가 그냥 정원이 늘어나니까 뭐 치한약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 치한약수 가는 그 정도 학생들이 의대로 빠져주면 그 밑에 있는 학생들이 이제 하나씩 갈 수 있으니까 길이 좀 늘어나는. 그리고 이제 좀 아무래도 의대가 좀 증원이 되면 네. 상대적으로 뭐 증원이 없는 이런 데들의 어떤 뭐 가치 이런 게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냐.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의대는 늘어났는데 이런 치안약수 같은 데는 이제 정원이 네. 그대로. 근데 간호대는 지금 좀 늘리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정원을 그대로 해준다라 그러면 그 안에서의 어떤 프리미엄이라든지 가치는 이제 유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좀 큰 변수는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그런 이제 들어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 그 정도 차원에서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면은 뭐 의대 증원이 뭐 최상단에 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뭐 현역이나 지금 재수를 하고 있는 아이들한테는 뭐 되게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뭐 이제 뭐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이제 중하위권에 뭐 전반적인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다. 맞습니다. 제한적인 영향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도 어찌됐든 의대 선호 분위기는 뭐 당분간은 좀 계속될 것 같다. 네네. 그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네요.